20, 30%를 정확하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유익한 정보가 될 겁니다. 저렇게 떡하니 잘 지어놓은 건물에 떡하니 잘 들어서 있는 상가가 경매로 나온 거야. 이쁜데 이 상가가 총에서 108억에 나왔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땡겨 할 거 아니야. 사도 되는지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던 거지. 저 확인해 봤더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. 감정평가 금액이 왜 정확하지가 않는 거지? 궁금하지 않아? 평가가 됐는데 실제로는 그 가치만큼 못하다는 거 아니야? 그치. 거기에 뭔가 내부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치. 우리는 그것을 꼭 알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. 그래. 근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마이크에 잘 실리고 있는지 궁금하네. 사람들도 많고 차도 많아가지고 시끄럽잖아. 이 감정평가 금액 108억이 왜 다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지. 자, 이 건물이 바로 보이는 후면의 건물이야. 보이지? 유치권 행사 중. 그러네. 비만 오면 엘리베이터 고장나는 건물인가? 뭐 불안전한 시공으로 뭐라고 써있어?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침수 피해, 우천시마다 발생하는 누수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회피하기 급급한 건축주는 조속히 배상하라. 지금 1층, 2층, 3층, 저거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인데 여기 그 뒤편에 있는 이 도로도 하나, 둘, 셋 6차선이야. 길 건너편에 원동 초등학교가 보이고 이런 물건이 왜 108억에 평가되었는지 궁금하지? 그 감정평가 금액이 매겨지는 절차가 뭐가 잘못됐길래 108억이 되는지 궁금해야 되는 것 같아. 그렇지. 원래 나와 있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은 우리가 공부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정을 하게 돼 있는 그 내역이 있어. 그거를 할 때는 시점에 대한 오류도 좀 생길 수가 있고 정확해야 되잖아. 근데 이거는 정확한 가격이 아니야.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동산이용 시점에서 이 건물의 가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. 그렇지. 그리고 최초에 이제 준공된 시점에 그때 매겼던 감정평가 금액이 그 정도였다는 거야? 아니야. 맨 처음에 감정 가격은 100억이었어.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경매에 들어가면서 나온 가격이 108억 정도 되는 거야. 근데 이 틀리는 오류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. 그렇지. 더군다나 준공 이후에 좀 그 감가상각이 일어난 이후의 감정평가인데 X가 더 올라갔다. 불합리한 어떤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2021년 3월에 준공이 됐더라고. 2년 정도 넘었네 이제. 그러면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이잖아. 그렇지. 그때 이 상가를 분양을 하고 있었을까 안 분양하고 있었을까? 그때도 했겠지. 이게 지금 경매가 나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됐거든. 한 번 유찰됐어. 유찰됐구나. 그러니까 지금 108억에서 한 80몇 억이 됐겠지. 유찰됐으니까. 지금 입찰 가능한 금액은. 그 전에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있었던 건물이니까 그 사이에는 이미 그 분양을 하거나 임대차를 마치려고 노력이 있었을 거야. 그치. 있었는데 이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. 그렇지. 그 금액이 안 됐다는 거잖아. 그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봤지. 알아봤더니 이게 시장 가격으로 한 100억 정도에서 110억 정도에 팔려고 했더라고. 최근까지도. 팔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나 봐. 그리고 100억 기준에서 한 4%에서 5% 정도 수익률이 나는 임대차를 마치려고 또 해봤었나 봐. 근데 안 됐나 봐. 하나는 됐어. 하나는 됐고. 그게 2층의 부동산이었어. 근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이 매매 가격은 19년도, 20년도에 존재했더라고. 왜냐면 이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사전 분양을 해서 153세대 오피스텔이 다 분양이 끝났거든? 오피스텔은 다 분양이 완판되고. 그때는 이제 땅만 있었을 때야. 그렇지. 근데 다 분양이 끝났는데 상가 분양 그때부터 했다는 거지. 얼마에 했느냐? 148억에 했더라고. 148억. 근데 이거를 100억에 낮췄을 때는 너무 비싸서 안 팔렸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. 낮췄겠지. 그치. 그러니까
그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가 생긴 거야. 그치.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140 몇 억짜리 갑자기 딱 꽁꽁 얼어붙은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안 팔린 거지. 그걸 한번 내려가지고 100억에 팔 수가 있었을 텐데 월세가 잘 안 맞춰진 거지. 월세가. 잠깐만 소리가 왜 나지? 그러면은 그 금액이 맞았다면 건물 안 나왔을 거 아니야? 그랬겠지. 그걸 다시 조사해봐야 돼. 어떻게 조사해야 되지? 그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.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을 것이고, 수익률 환원법이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원가 산정법.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부동산, 특히나 상가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들었어.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원가 조성법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지. 원가 조성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땅이 맨 땅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건물을 지어 올리면 얼마가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보면 되는 거잖아. 한마디로 수지타산이 맞는가를 따져볼 수 있는 거네, 그걸로. 수지타산이라는 것도 맞고 실질적으로 이거 짓는데 지금 다시 지으면 얼마 드느냐 이런 뜻이야. 아, 그러네. 이 건물이 20년이 그 연한으로 봤을 때 감가해가지고 2년치니까 10% 감가하면 돼. 그럼 이게 얼마인지 가격이 딱 나오겠지. 그러네. 근데 지금 기준에서 원가 산정법을 가지고 가격을 매기면 될 것 같아? 안 될 것 같아. 지금 원가 산정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시장이 뭐 경기가 어렵고 불황이 와가지고 3년 정도는 얼어붙어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3년이 아니고 여유 있게 4년 정도만 본다고 치자고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가 어떤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해봐. 5년 된 아파트가 새 거 같아, 안 새 거 같아? 아직은 좀 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? 10년 된 건 어떨 것 같아? 야, 이제는 좀 슬슬 이제 이게 연한이 되어 가는구나, 늙어가는구나, 뭐 그런 느낌 들겠어. 그래, 20년 된 건 어떻게 되는 거야? 야, 이제는 조만간 재건축이 돼야겠구나. 주로 20년쯤 되면은 후졌지만 좀 참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. 왜냐면 주로 30년 돼야 재건축이 거의 얘기가 나오니까. 그렇지. 일반적인 상가 건물도 20년 되면 아 이게 좀 오래됐구나라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말이지. 그럼 결국은 20년을 연한으로 봤을 때 한 4년이면 얼마야? 한 20% 정도는 일단은 까먹고 시작하는 건데. 그러네. 지금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20% 까먹을 것 같은 건 뭐하러 하니? 안 짓고 말지. 안 짓고 말니까 아예 원가 조성법은 말이 안 맞는 얘기야. 그러네. 지금 또 금리도 되게 높아가지고 금리 뭐 6% 7% 주고 하면 거의 27% 까먹는 거잖아. 그러네. 이 건물에 대한 가치는 수익률 환원법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. 수익률 환원법. 그러니까 수익률 환원법이란 건 뭐냐면 이 상가를 찾으러 들어오는 임차인들, 점포 주인들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이 상가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니즈들, 뭐 찾는 어떤 욕구들 이런 것에 따라서 반영이 돼. 아, 그럼 바로 임차인들이 내는 임대료 가지고도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. 그러네. 그치. 그치. 똑똑하네. 맞아. 사실 이 월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월세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법을 아까 수익률 환원법이라고 했잖아. 그렇지. 이거를 내는 방법은 간단해.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어. 근데 1년 동안 받았어. 그럼 얼마야? 1200. 1200만 원이지. 근데 내 1년에 요구 수익률이 5%야.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인지 나올 수가 있어야 돼. 할 줄 알겠어?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, 사실. 자, 월세를 1년치 월세를 잠깐 뭘로 나누는 뭘로 대한 나눴지? 상황이 재밌네.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달에 100만 원이잖아. 그렇지.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야? 1200만 원이지. 1200만 원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데 이 1200만 원을 내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매매 가치가 달라져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가 지금 6% 정도 된다. 근데 난 요구 수익률이 6%를 원해. 그러면 이 1200만 원 나누기 0.06으로 하면 되지. 그럼 이 가격이 얼마인지가 나와.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금리는 6%지만 내가 볼 때 정상적으로 내가 요구 수익률을 가져야 되는 욕심은 0.05, 그러니까 5%야. 내가 원하는 정상적인 요구 수익률은 5%라고 하면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치 다시 말해주면 1200만 원 나누기 0.05를 하면 가격이 나와. 매매가 가격이 나온다라는 거지. 전체 이 매매 가격이 나오는 거지. 근데 이게 정확한 그 가격일까? 하나 빼먹은 게 있어. 뭐야? 보증금 빠졌네. 그렇지. 이 매매 가격 더하기 보증금을 해주면 이 물건이 얼마인지 나와.
전체 가격이. 그러니까 이게 이 수익률 환원법에 대한 근본 가격을 매기는 근거는 사람들은 좋은 위치의 공간을 찾는다. 거기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던 거주를 하든지 한다 라는 가정이고, 그걸 찾는 사람이 많을수록 월세는 비싸진다, 뭐 이런 얘기겠지. 그래서 그 월세를 기준으로 건물의 가치를 매기면 정확하다라는 게 수익률 환원법이라는 거야. 그러네. 그럼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이 상가 경매 물건, 그 이름은 헤르미온이라고 하잖아. 헤르미온. 더 헤르미온의 이 상가는 얼마인지 알려면 우리 뭐가 필요하지? 주변의 상가들의 임대가를 좀 알아보면 되겠네. 그렇지. 이 상가의 월세가 얼마였길래 이 상가는 그 임대를 맞추지 못해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이자도 못 내고 해서 이렇게 경매가 나왔는지 알 수가 있겠지. 정확하게 현실 판단이 되겠네. 그치. 지금 현실이. 그걸 알아보러 한번 이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상권을 한번 둘러보자고. 어떤 상권으로 구성되는지 한 바퀴 돌고 나서 이 상가에 대한 월세를 한번 우리 스스로 매겨보도록 매겨보는 걸로. 자, 다음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우리는 서울대 입구역 상권을 한번 둘러보러 고고! 고고! 네,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가시죠. 가시죠.